왕징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해서 저 왕징처럼 코 좀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죠. 한국 의사들이 더 원조고 더 잘하니까요. 너무 이쁘다. 네, 우리 조혜련 씨 같이 자연미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다른 데 살짝 봤어요. 영업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질문들을 좀 받은 것들이 있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알람.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핫한 정보가 있어서 우리 안 원장님하고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태환입니다. 아니, 조태환 아니구나. 그거 안 물어봤는데 왜 얘기를 하고? 실비 고민합니까? 네. 바나나나나나. 실리콘이 아니라 자가면은 조금 덜 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람TV의 안태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번 채널입니다. 예. 네. 사실 요즘에 그 중국에서 왕징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해서 네네. 들어보셨죠? 왕징.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세요? 그분이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얼굴의 성형으로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800만 원. 네. 와, 근데 진짜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왕징이 이제 또 핫한 게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예뻐진 거를 병원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왕징처럼 고쳐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 왕징 씨가 이제 중국의 상하이에 지금 병원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의사들을 고용해서 이제 병원을 하고 있죠. 그 한국하고 다르게 우리 한국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의료법에 위반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의사가 아니어도 병원을 차릴 수가 있어요. 통사장이라고 그래요. 통사장, 통수창, 대표 사장이라고 그래서 대표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의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경영을 하고 그렇죠. 의사를 고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코 수술하시는 중국 선생님들 한때 중국 의사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러 왔었어요. 그중에 저희 병원에 변화 오셨던 선생님도 계세요. 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보를 들었겠구나. 네네. 그리고 이 왕징 씨가 수술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죠. 한국 의사들이 더 원조고 더 잘하니까요. 그렇죠. 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참 상업적으로 발달한 나라인데 처음에는 한국 의사들을 막 쇼핑을 했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네. 쇼핑을 해서 수술. 비즈 따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비즈 코의 따왕. 대왕. 이제 코의 아시아 태평양 극태 비왕이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해. 그랬는데 한국 의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비싼 수술비를 받아서 병원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국은 조금 이펙트가 약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의사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머. 흐름이 글로 갔구나. 예, 미국 의사들을 불러서 뭐 수술 한 건당 뭐 2억씩 받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의사들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되게 섬세하잖아. 돈은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 그 성형 붐이 또 사그라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왕징 씨가 나타나서 지금 하나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와서 우리 안태환 이비인후과에 와서 저 왕징처럼 코 좀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코 가능합니다. 코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얼굴하고 조화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형이 왕징 씨 같은 경우는 이 얼굴 아래가 되게 작아요. 베이비 페이스여서 볼이 통통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런 코는 어울리고 예쁜데 자기 얼굴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코를 갖다 붙이면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야기를 하지만 약간 딥페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상을 찍거나 이럴 때 약간 보정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물론 이제 실제 보면 그 얼굴들이 아닙니다. 아닐 거고 중국은 이 딥페이크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어쨌든 왕징 씨가 지금 화면에 되게 예쁘게 보이고 그게 뭐 못됐다는 건 아닌데 왕징 씨처럼 할 수가 있는데 코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럼. 전반적으로 얼굴형 이런 거를 다 바꿔줘야지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화가 안 될 때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 또 중국의 배우를 그렇죠. 이렇게 수술을 해서 너무 네.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배우 네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매부리 코고 긴 코였어요. 그러네요. 근데 보니까. 이런 코를 네. 이제 자기들 이미지를 많이 이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좀 어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바꾸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코 길이를 줄이고 너무 이쁘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와. 얼굴이 작아요. 예. 얼굴이 작으면서 이제 코가 길어서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게 이제 코 수술만 했는데 코 수술 하나로 이미지가 지금 바뀐 거죠. 그러네. 진짜 어려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왕징처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걸로 이렇게 교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맞는 얼굴이고 이분 수술할 때는 왕징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때고 왕징 씨가 이제 보면 수술한 그 방법을 보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예요. 피부. 피부가 짧은 사람들이 수술이 되게 어렵습니다. 피부가 안 늘어나니까. 네네네. 수술한 사람들을 보면 피부를 엄청나게 늘려서 수술을 했는데 이 피부는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이 너무 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많은 부작용 환자들이 다시 한국에 다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실리콘을, L자 실리콘을 써서 대부분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모양이 유지가 돼요. 근데 결국은 이 피부의 힘을 못 이기고 보형물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우리 조혜련 씨 같이 자연미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나는 살짝 갔어요. 코는 내추럴인데 근데 영업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얼굴 자체가 되게 작고 그리고 얼굴형도 되게 좋아요. 조혜련 씨 실제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화면이 안 받아서 그래요. 아니 너무 예뻐.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징도 이뻐요. 그런데 그렇게 딱 사진을 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는 본인한테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부의 어떤 진짜 전체적인 것들도 다 이렇게 재보고 확인을 하고 나서 자기한테 딱 맞는 걸로 이렇게 교정하고 바꾸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중국 배우분 저한테 받으셨던 분도 네. 지금 엄청 조화롭게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너무 이쁘네요. 지왕유에이.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술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양이 죽을 때까지 잘 유지가 되고 부작용 없이 살 수 있어야지 안전한 거고 그럼요. 괜찮은 거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관동 현상이 있어요. 피부를 늘렸죠. 근데 염증이 생기면 그 보형물을 빼잖아요. 그러면 늘린 만큼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더 코가 짧아지는 그런 구축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구축으로 고민하고 있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술하고 처음에 예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변형이 오면서 코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징씨처럼 수술하는 건 가능한데 방법을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안 써요. 그렇죠. 다 연골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골로 그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형만 맞으면 왕징보다 더 예쁘게도 가능한 거죠. 왕징보다 예뻐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질문들을 좀 받은 것들이 있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비절개 비중격 교정술 이외로 안장코 및 코막힘이 생겼습니다. 안쪽 비중격도 덜 퍼져 있어서 해당 쪽에 코막힘이 없어지지가 않는데 이런 경우 재수술이 많이 위험한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이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죠. 네. 만약에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비중격이라는 그 구조물이 기둥이에요. 근데 비중격이 그 전에 한쪽으로 휘어져 있었는데 네. 그냥 수술 방법이 휘어져 있는 연골을 빼버린 거예요. 비절개라는 거 기둥을 절개를 하지 않은 거죠. 코 안으로 절개를 해서 그냥 비중격 휘어 있는 것만 빼버리는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서 연골을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걸 안장코라고 하죠. 환자분 그러면 코막힘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천장에 무릎. 역시 조혜련 씨는 역시 천재입니다.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추워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올려서 약간 네. 공간을 만들었다가 잠이 들면 내려버리면요 답답해서 맞아요. 그런 똑같습니다. 오. 텐트가 이렇게 다 텐트 무너지면 잠 못 자는 거랑 못 자요, 똑같아요. 못 자요. 오, 그러네. 그러면 재수술을 해야 되네요.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더 무너져요. 더 무너지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최대한 빠를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미 무너진 상태니까 불편하시면 빨리 하시면 좋고 네. 본인이 이제 시간이나 상황이 되실 때 와서 하시면 되고 네. 수술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오. 결국은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집이 무너졌으면 어때요? 다시 기둥 만들어서 지붕 세우고 그러면 네, 집이 네. 튼튼해지는 것처럼 네, 네. 그냥 간단합니다. 이 무너진 기둥을 튼튼하게 이물질을 쓰지 말고 연골로 재건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회복이 돼요. 단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네. 좋은 곳에 오셔야겠죠. 네네네. 자, 다음입니다. 다진 자가늑을 틀에 넣고 굳힐 때 사용되는 접착제. 그거는 장기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자가늑 틀은 개인별 맞춤형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네. 진짜 저도 이 전문 용어라 모르겠는데 네네네. 예, 네. 답을 해주시죠. 환자분들 중에서 연골을 굳게 하는 접착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게 싫으면 본인의 피를 뽑아서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본인의 피를 빼서 우리가 플레이트리트라고 해서 응고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 응고제를 우리가 이제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 돌려서 자기 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려면 피를 한 50cc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게 피 제 거 뽑고 하자고 그러면 또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헌혈을 할 때 얼마를 빼죠? 또 200cc 뺍니다. 그러면 50cc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싫으신 분들은 본인 거 빼서 하시면 되고 본인 거 빼서 하실 수가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죠. 그 만드는 과정이 걸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혈장 제제, 그 응고 제제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녹십자에서 만든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고 우리가 그 플레트리트라고 그래서 응고시키는 거에는 항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혜련이면 조혜련을 나타내는 성질, 안태환이면 안태환의 성질이 있어서 제 거를 조혜련한테 줄 수 없듯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헌혈을 하거나 이럴 때도 피에 그게 맞아야지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플레이트리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용해도 괜찮네요. 제품으로 나온 걸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혈장 제제 안에 들어있는 응고인자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제품으로 나와서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실제로 뇌 수술에도 쓰고 여러 가지 우리 수술에 많이 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진 늑을 사용하는 틀은 60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형태에 맞게 그걸 다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틀을 60개를 만든 걸 가지고 있어서 환자 얼굴형에 맞게 그 틀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의학이 발전이 되어서 맞습니다. 여러분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구축고 재수술 흉터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흉터가 좀 있으시고. 네네. 우선 이제 흉터는 구축으로 오신 분들한테 저희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거든요. 아, 요즘에. 네. 줄기세포 치료는 제가 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15년이 넘었어요? 네. 이제 줄기세포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제가 PRS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제가 쓴 논문이 이렇게 채택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시네. 이 PRS는 한 편만 실려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가문의 영광이 되었네요.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몇 편 실렸어요? 2편을 실었죠. 가가문이네요, 가가문. 2편을 실었고, PRS에 우리가 이게 줄기세포가 있는 것처럼 이게 입증이 된 거고, 이 줄기세포는 결국에는 분화되지 않은 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간으로 가면 간이 되고, 폐로 가면 폐가 되고, 콩팥으로 가면 콩팥이 되고, 그리고 이 피부로 가면 이 흉터 있는 피부들이 정상 피부로 바뀝니다. 와. 그래서 저한테 피부과나 이런 데서 어떤 실리프팅이나 이런 거 시술하다가 여기가 함몰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흉터가 생긴 환자들이 많이 의뢰가 돼요. 그럼 줄기세포 치료만으로도 흉터가 개선이 됩니다. 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자극을 주고 여기 또 거기다 레이저 치료 같은 걸 같이 하면 더 좋아지겠죠. 이야, 이건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흉터가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네. 오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저는 코 수술 이후 짧은 코 구축이 맞는데요. 줄기세포 주사 맞고 하면 짧은 코 구축을 개선할 수 있나요? 연결되는 질문인데. 됩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99%도 아니고 100% 우와. 교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피부가 짧은 걸 늘려야 돼요. 늘릴 때 이게 정상 조직이 아니고 흉조직은 안 늘어납니다.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조직을 줄기세포 치료를 먼저 해서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물질을 절대 쓰면 안 되고 연골로 자기 연골 가지고 늘리면 안전하게 잘 늘릴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줄기세포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놀라운 게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것도 대단하고, 예,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해가 되었는데, 오늘 궁금한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찾아뵙는 게 아니라, 우리 안 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궁금한 거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